혈당약 7년 먹던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혈당이 300까지 치솟아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원인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드시던 이 음식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먹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밝혀졌습니다. 공복 혈당 120 이상인 환자 10명 중 7명은 자신이 먹는 음식이 혈당을 망친다는 사실을 모른다고 해요. 오늘 그 숨은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공복 혈당 120 넘은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와 즉시 해야 할 것 3가지. 특히 6번째 음식은 대부분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시는데 사실은 혈당 폭탄이에요. 그 음식 하나 때문에 약을 늘린 환자도 있었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진짜 핵심이 나옵니다. 대한당뇨병학회 발표에 따르면 공복 혈당 120 이상인 당뇨 전 단계 환자의 70%가 5년 안에 당뇨병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아직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혈당 120에서 10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약 없이 돈 안 들이고 집에서 바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에요. 제 환자 중 68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3개월 만에 공복 혈당 122에서 98로 떨어뜨리셨어요. 약 하나 알도 안 먹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저는 30년간 내분 비내과 전문의로 일하며 매년 1000명 이상의 당뇨 전 단계 환자를 상담해 왔습니다. 그중 절반은 혈당이 좀 높다길래 검색해봤는데 괜찮다고 하더라며 방치하셨다가 결국 당뇨약을 시작하게 된 분들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절반은 지금 당장 시작했더니 약 안 먹고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피해야 할 음식 7가지와 실천법 3가지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당뇨 예방 정보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복 혈당 120 넘은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중에서 가장 위험한 TOP3를 먼저 공개할게요. 첫 번째 흰쌀밥 국수빵입니다. 한국인의 기본식이지만 가장 위험해요.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거든요. 서울성 모병원 연구에 따르면 흰쌀 위주의 식단은 공복 혈당을 평균 18% 상승시켰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아가 모두 제거되는데요. 그 안에 있던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다 사라지는 거죠. 남는 건 순수한 전분뿐이에요. 이 전분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침 속의 아밀라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당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위장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거예요. 국수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를 정제해서 만든 거라 혈당 상승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특히 잔치국수나 칼국수처럼 국물까지 있으면 더 빠르게 흡수되거든요. 빵은 어떨까요? 더 위험합니다. 밀가루에 설탕까지 들어가거든요. 식빵 한 장에 들어간 설탕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대략 학설탕 2개 분량이에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아침에 식빵 2장 먹고 나면 1시간도 안 돼서 배가 고프고 기운이 없고 졸리고 그러셨죠? 그게 바로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떨어지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미 70% 보리 30% 혼합밥으로 바꾸세요. 현미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줘요. 씹는 시간도 늘어나서 포만감이 오래 가고요. 보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게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국수 대신 메밀국수나 곤약면을 드세요. 빵은 통곡물 빵으로 바꾸시고 하루 한 조각 이하로 제한하세요. 두 번째 과일 주스와 스무디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72세 김순자 할머니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응급실에 가셨어요. 자연에서 온 당이라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액체로 마시면 바로 흡수되거든요.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 덕분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요. 하지만 같은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당이 2배 이상 농축되고 식이섬유는 대부분 걸러져 나가요. 결과는 뭘까요? 혈당이 순식간에 200 넘게 치솟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0만 명을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과일을 통째로 먹은 사람은 당뇨 위험이 오히려 낮아졌는데, 과일 주스를 마신 사람은 당뇨 위험이 21%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과일 주스를 마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급등하는 거예요. 김순자 할머니도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사과와 당근을 갈아서 주스로 드셨대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그게 독이었던 거죠. 스무디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 폭탄이거든요. 바나나 한 개, 사과 반 개, 요거트 한 컵, 꿀 한 스푼. 이렇게 넣어서 만들면 그 안에 들어간 당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30G 넘어요. 세계보건기구 권고 하루당 섭취량이 25G인데 스무디 한 잔에 그걸 초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일은 통째로 드세요. 씹어서 먹으면 식이섬유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혈당 상승이 완만해요. 하루 반 개 이하로 제한하시고요. 오전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식사 후에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서 흡수가 천천히 되거든요. 과일 주스나 스무디는 완전히 끊으세요. 세 번째, 무설탕 저당 과자입니다. 당이 없다고 써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안에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어요. 말티톨, 소르비톨, 자일리톨 이런 성분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가 낮고 단맛은 나니까 당뇨 환자한테 좋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함정이 있어요. 뇌는 단맛을 느끼는 순간 당이 들어온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췌장에 신호를 보내요. 인슐린 분비해라 이렇게요. 그런데 실제로는 당이 안 들어오니까 혈당이 떨어져요. 그럼 몸은 당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먹고 싶어 해요.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인공 감미료가 장내 세균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인공 감미료를 먹인 쥐는 장내 유익균이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했다고 해요. 게다가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탄수화물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과자의 주원료가 밀가루거든요. 무설탕 과자 한 봉지에 탄수화물이 30G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다 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74세 박영희 할머니는 당뇨약을 드시면서 간식으로 무설탕 과자를 매일 한 봉지씩 드셨대요. 무설탕이니까 괜찮겠지 하고요. 그런데 3개월 뒤 검사에서 당화 혈색소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무설탕 과자 때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식이 필요하면 견과류를 드세요. 아몬드, 호두, 캐슈넛 이런 거요. 하루 한 줌 정도면 충분해요. 삶은 달걀도 좋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가거든요. 무가당 두유 한 잔도 괜찮아요. 치즈 한두 조각도 좋고요. 무설탕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TOP3를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이 3가지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지금부터 나올 4가지가 더 중요해요. 특히 6번째 음식은 여러분 절대 상상 못하실 거예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좋다고 추천하는 음식인데 사실은 혈당 폭탄이거든요. 그 음식 때문에 혈당이 안 잡혀서 약을 늘린 환자도 있었어요. 계속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전에 공복 혈당 120이 왜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해요. 공복 혈당 정상은 100 이하입니다. 당뇨는 126 이상이고요. 그럼 120은 딱 그 중간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의학 용어로 당뇨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바로 마지막 골든 타임이거든요. 지금은 증상이 없습니다. 목도 안 마르고 소변도 자주 안 가고 피곤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 거예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췌장이 인슐린을 과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포들은 그 인슐린을 점점 무시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마치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처럼 지금은 작은 균열이지만 방치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3개월 후 공복 혈당이 130에서 140으로 올라가요. 식후 혈당이 200을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피로감과 갈증이 시작돼요. 6개월 후엔 당뇨 확진 가능성이 50%예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할 수도 있어요. 1년 후엔 당뇨 확진 가능성이 70%로 올라갑니다. 합병증 위험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죠. 74세 김영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작년 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125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하세요라고 했지만 할아버지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고 넘어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엔 흰쌀밥에 국 한 그릇, 점심엔 국수, 저녁엔 또 흰쌀밥을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건강에 좋다는 과일 주스를 매일 한 잔씩 드셨고요. 그런데 6개월 뒤 재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38으로 올랐고 당화혈색소는 6.8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작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건강하게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었네요. 할아버지가 매일 드신 과일 주스와 흰쌀밥, 국수, 그게 바로 혈당을 급격히 올린 범인이었어요. 하지만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68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공복 혈당 122가 나오자마자 즉시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셨고 매일 아침 혈당을 재서 수첩에 기록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피해야 할 음식 7가지를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공복 혈당 115로 떨어졌고 1개월 후 105, 3개월 후엔 98까지 내려갔어요. 당화혈색소도 6.2에서 5.8로 개선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약도 안 먹고 혈당 잡았으니 정말 기적 같아요. 이 두 분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실천 시점과 피해야 할 음식을 정확히 알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당뇨 전 단계는 되돌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과는 다릅니다. 아직 췌장 기능이 완전히 망가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시작하면 충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췌장은 지쳐가고 세포들은 더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 중요한 거예요.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공복 혈당 120 이상인 분들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한 그룹은 72%가 당뇨로 진행됐다고 해요. 반대로 식습관과 운동을 개선한 그룹은 단 28%만 당뇨로 진행됐어요. 차이가 명확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공복 혈당 120 넘으면 즉시 해야 할 것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2주 안에 재검사 예약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의 수치는 오차일 수 있어요. 전날 저녁에 뭘 먹었느냐, 잠을 얼마나 잤느냐에 따라 혈당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2번 연속 120이 넘으면 확실한 신호예요. 내분 비내과에 가셔서 공복 8시간 유지 후 재검사하시고 당화혈색소 검사도 함께 받으세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수치거든요. 공복 혈당은 그날 아침의 상태만 보여주지만 당화혈색소는 장기적인 혈당 상태를 알려줘요. 정상은 5.7 미만입니다. 당뇨 전 단계는 5.7에서 6.4 사이고요. 6.5 이상이면 당뇨로 진단돼요. 절대 다음 검진 때 보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1년을 방치하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오늘부터 식사 순서를 바꾸세요.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놀랍습니다. 채소를 먼저 5분간 드시고 단백질을 3분간 먹은 다음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드세요. 이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30에서 40까지 차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에 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막을 형성해요. 그 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본 오사카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가 있어요. 같은 식사를 하더라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35 낮았다고 해요. 아침에 샐러드 먼저 드시고 달걀 드신 다음 밥 반 공기 마지막에 드시면 돼요. 점심엔 나물이나 김치 먼저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 드신 다음 밥 드시면 되고요.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채소 반찬 먼저 단백질 반찬 그 다음 밥 순서로요. 돈 한 푼 안 들고 즉시 실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끝나고 정확히 10분 후에 보통 걸음으로 10분만 걸으세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마다요. 이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근육이 당을 소비하거든요. 식후에 움직이면 혈액 속 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여요. 그럼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거죠. 주의하세요. 식사 직후는 안 됩니다. 소화를 방해해요. 정확히 10분 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30분이 지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식후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시간이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움직이셔야 해요. 미국 당뇨병학회에서도 식후 10분 걷기를 공식 권고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재검사 예약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10분 걷기. 이것만으로도 일주일 안에 혈당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식사 순서 바꾸고 걸어도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혈당은 절대 안 잡힙니다. 아까 TOP3 말씀드렸죠? 흰쌀밥, 국수, 빵, 과일 주스, 스무디, 무설탕, 과자. 이제 나머지 네 가지를 공개할게요. 네 번째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탕수육 이런 음식들이요. 왜 위험할까요? 트랜스 지방 때문이에요. 기름에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성되는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의 주범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뭐냐고요?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를 무시하는 거예요. 인슐린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세포가 문을 안 여니까 당이 혈액에 계속 쌓이는 거죠.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 섭취량이 2% 증가하면 당뇨 위험이 40% 증가한다고 해요. 게다가 튀김은 칼로리가 엄청 높아요. 같은 닭고기라도 삶으면 백지당 165칼로리인데 튀기면 290칼로리가 돼요. 칼로리가 높으면 체중이 늘고 체중이 늘면 인슐린 저항성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세요. 기름 없이 뜨거운 바람으로 익히니까 트랜스 지방이 거의 안 생겨요. 삶거나 굽는 조리법도 좋아요. 닭가슴살은 삶아서 찢어 먹고 생선은 구워서 드시면 돼요. 부득이하게 튀김을 드셔야 한다면 옷을 벗기고 속만 드세요. 튀김옷에 기름이 다 배어 있거든요. 다섯 번째 단무지, 젓갈, 햄입니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소금과 방부제가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당뇨 환자는 고혈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60%가 고혈압도 함께 있어요.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관이 손상되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혈관까지 손상되면 이게 바로 심혈관 폭탄이 되는 거예요. 단무지 한 접시에 들어간 나트륨이 얼마나 될까요? 대략 1000mg이에요. 세계보건기구 권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단무지 한 접시로 절반을 채우는 거예요. 젓갈은 더 심해요.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1500mg 넘어요. 햄도 방부제와 나트륨이 가득 들어 있어요. 햄 2장이면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초과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염 단무지로 바꾸세요. 일반 단무지보다 나트륨이 50% 적어요. 젓갈 대신 천일염으로 숙성한 장아찌를 드세요. 햄 대신 직접 삶은 고기를 드시면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 음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실 거예요. 바로 시리얼과 그래놀라입니다. 아침 대용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당분 덩어리예요. 충격적이죠?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추천하는 음식인데요. 대부분의 시리얼은 옥수수나 밀을 가공해서 만들어요. 가공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거의 사라지고 설탕이 한가득 들어가요. 시리얼 한 그릇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대략 15G에서 20G예요. 각설탕 5개 분량이에요. 그래놀라는 어떨까요? 더 위험합니다. 견과류와 귀리를 섞어서 만들었으니 건강할 것 같지만 여기에 꿀이나 시럽을 넣어서 구워요. 그래놀라 한 컵에 당이 25G 넘게 들어있어요. 70세 최명숙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그래놀라를 드셨대요. TV에서 좋다고 해서요. 그런데 3개월 뒤 혈당 검사에서 공복 혈당이 135까지 올라간 거예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로 그 그래놀라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죠. 건강식품인 줄 알았는데 그게 독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요. 미국 소비자 보고서에서 조사한 결과 시판 그래놀라의 80%가 고당분 식품으로 분류됐다고 해요. 이걸 아침마다 우유에 부어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150을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리를 직접 불려서 드세요. 생귀리나 압착귀리를 물에 불렸다가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돼요. 여기에 블루베리 소량을 얹으면 항산화 효과까지 더해져요. 무가당 시리얼을 선택하시되 탄수화물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7번째 마지막 음식은 술입니다. 특히 맥주와 막걸리가 위험해요. 술이 왜 문제일까요? 혈당을 올리기보다 요동치게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혈당이 올라가요. 술에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간이 알코올 분해에 집중하느라 당 생성을 멈춰요. 그럼 혈당이 급격히 떨어져요. 이렇게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면 췌장이 계속 놀라는 거예요. 인슐린을 많이 내보냈다가 적게 내보냈다가 반복하면서 기능이 망가지는 거죠. 특히 맥주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어요. 맥주 500ml 한 캔에 당이 10G 넘게 들어있어요. 막걸리는 더 심해요. 쌀로 만들어서 탄수화물이 엄청 많거든요. 막걸리 한 잔에 탄수화물이 20G 가까이 돼요. 대한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음주하는 당뇨, 전 단계 환자는 당뇨로 진행될 확률이 2.3배 높다고 해요. 지금까지 공복 혈당 120 넘은 분들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를 모두 알려드렸어요. 흰쌀밥, 국수, 빵, 과일 주스, 스무디, 무설탕, 과자, 튀김류, 단무지, 젓갈, 햄, 시리얼, 그래놀라, 술이에요. 이 7가지만 완벽하게 피하셔도 혈당이 눈에 띄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조금 먹으면 괜찮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뇨 전 단계는 조금씩 무너지는 병이에요. 오늘 흰쌀밥 한 공기, 내일 과자 한 봉지, 모레 맥주 한 캔. 이렇게 조금씩 먹다 보면 어느새 혈당이 140을 넘어가요. 식품 라벨을 볼 때도 조심하세요. 당뇨 영지라고 써 있어도 함정이 있어요. 감미료나 전분이 숨어 있거든요. 라벨 볼 때는 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이 3가지만 확인하세요. 특히 탄수화물이 10G 넘으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7일 집중 관리 플랜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탄수화물을 절반으로 줄이세요. 밥 한 공기를 반 공기로 줄이는 거예요. 밥그릇 크기를 아예 작은 걸로 바꾸시고 대신 채소와 단백질 반찬 가짓수를 늘리세요. 씹는 횟수를 2배로 한 입에 30번씩 씹으세요.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적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설탕을 완전히 끊으세요. 과일, 주스, 빵, 과자, 케이크,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다 금지예요. 대신 물, 보리차, 녹차를 드시고 간식으로는 견과류, 치즈, 삶은 달걀을 드세요. 처음 이틀이 가장 힘들 거예요. 단맛이 당기거든요. 하지만 3일째부터는 단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어요. 미각이 적응하는 거예요. 5째 날부터 7째 날까지는 근력 운동을 추가하세요. 집에서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스쿼트 20회씩, 3세트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플랭크 30초씩,
3세트 이렇게요. 근육량이 1kg 증가하면 기초 대사량이 13칼로리 증가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중요해요.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거든요. 스쿼트만 꾸준히 해도 혈당 관리에 엄청 도움이 돼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실천하시면 혈당이 평균 10에서 15 떨어져요. 68세 박정수 할아버지도 이 방법으로 일주일 만에 122에서 115로 떨어뜨리셨거든요. 그럼 8일째부터는 뭘 해야 할까요? 30일 완벽 관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하고 기록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보건소에 가서 무료로 혈당을 재세요. 보건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무료로 혈당 측정해줘요. 당뇨 진단받으신 분이나 가족력 있는 분은 매일 재세요. 아침 공복에 한 번 식후 이 시간에 한 번 재시면 가장 좋아요. 비슷한 시간에 혈당을 재서 수첩에 날짜, 시간, 혈당 수치, 컨디션, 식단을 함께 기록하세요. 누적해서 기록하면 주간이나 월간 패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꾸준히 오르는 추세인지 떨어지는 추세인지, 특정 식단을 먹은 다음 날 공통된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혹시 수첩에 기록한 혈당에서 이런 패턴이 확인되면 위험 신호예요.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이 2번 이상 나오면 당뇨로 진단될 수 있으니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둘째,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라면 당뇨 전 단계이니 식단 관리를 더 철저히 하셔야 해요. 셋째, 식후 이 시간 혈당이 200 이상이면 즉시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 평소보다 혈당이 30 이상 급상승한 경우라면 원인을 찾아봐야 해요. 전날 뭘 먹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잠을 못 잤는지 체크하세요. 다섯째, 혈당이 크게 들쭉날쭉하여 변동폭이 큰 경우도 당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외에 목이 자주 마르고 소변을 자주 보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증상이 생기면 즉시 진료받으러 가보세요. 어제보다 오늘 혈당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 상태를 미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눈과 신장과 발을 지켜줍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무리한 단식입니다. 공복 혈당 높으니까 아예 안 먹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 쇼크 위험이 있고 근육이 손실되어 대사량이 떨어져요. 새끼 규칙적으로 드시되 양만 줄이세요. 둘째, 과도한 운동입니다. 헬스장 가서 2시간씩 운동해야지 이것도 안 됩니다. 관절 손상되고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가볍게 자주 꾸준히 하세요. 하루 30분이면 충분해요. 셋째, 민간요법 맹신입니다. 이것 먹으면 당뇨 완치 이런 말 절대 믿지 마세요. 검증 안 된 식품은 오히려 간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검증된 식품만 드세요. 넷째, 스트레스 방치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게 혈당을 올리거든요. 화내고 나면 혈당이 50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심호흡하고 산책하고 취미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다섯째,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못 자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해요. 공복 혈당 120 절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면 당뇨는 막을 수 있어요. 약 없이도 병원비 없이도 식탁과 생활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7가지, 흰쌀밥, 국수, 빵, 과일 주스, 스무디, 무설탕, 과자, 튀김류, 단무지, 젓갈, 햄, 시리얼, 그래놀라, 술. 둘째, 즉시 해야 할 것 3가지, 2주 안에 재검사, 예약, 식사 순서 바꾸기, 식후 10분 걷기. 셋째, 7일 집중 관리, 탄수화물 절반, 설탕 끊기, 근력 운동. 넷째, 30일 완벽 관리, 매일 혈당 체크하고 기록하기. 일주일만 지나도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그래프가 달라질 겁니다. 당뇨 전 단계는 음식이 만든 병, 음식이 고치는 병입니다. 여러분의 한 끼가 내일의 혈당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건강한 선택, 그게 최고의 약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공복 혈당 걱정하는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공복 혈당 몇이 나오셨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혈당 관리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화 혈색소 8.5에서 6.2로 떨어뜨린 실제 환자분의 3개월 식단표를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모든 메뉴를 공개할 예정이니 꼭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편안한 삶 TV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